안녕하십니까, 금원입니다. 자, 연일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전쟁도 뜨겁고 세계가 아주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 매일경제 헤드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에서는 1면과 3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면을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DSR. 자, 금융위원회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서울 집값 더 올라 0.36%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폭 7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문정부 대자뷰에 초감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었죠. 문정부에서. 이 대통령 지금은 재정 쓸 때이다. 30조 5천억 추경 확정 크로스체크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 의결했습니다. 13조 투입해 국민 1인당 15만에서 50만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 자, 소상공인 빚 16조 탕감하겠다. 자, 올 성장률 0.1% 제고다. 빚이 16조면은 우리가 작년에 거둬들인 대략적으로 상속세가 한 16조 정도 되고 증여세가 한 15.5조 정도 됩니다. 둘이 합치면 한 32조 정도 되는데 상속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에서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 세수를 어디서 대체할 방법이 쉽지 않겠죠. 네. 내년 건보료 인상 추진하겠다. 파우. 복지부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8월 건정심에서 인상을 논의하겠다.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 커지고 있다. 이게 좀 강제적이죠. 네. 건보료 건강보험 요금하고 그다음에 건보료가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죠. 자, 5촌P 열쇠는 혁신이다. 혁신보다 변혁에 가까운 시도를 해야 되겠죠. 한일 협력 1순위는 AI와 반도체이다. 매경 니케이 CEO 설문조사 일본의 미시바 총리 기념행사 참석 미래로 내딛다. 대디자라고 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하겠다.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일부에서 뭐 도덕적 해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자,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 지출 700조를 첫 돌파했다. 규모가 커지니까 지출도 많아지겠죠. 하기 위해서 뭐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했죠. 세수를 20조 정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9%까지 갔다고 하니까 45%에서 한다면 그렇겠죠. 자, 소상공인 재기 1.4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5조. 자, 연도별 국고채 발행을 볼까요?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죠. 비교해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해서 하는데 기준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GDP로 보통 하는데 GDP 대비 하는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35%, 제가 기억하는 230%되고 미국은 150%대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국은 이에 비해서 뭐 45%인데 GDP 대비 각국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쫄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를 믿어보죠. 4인 가구 민생 지원금 최대 208만 원이다. 기초 수급자 50만 원, 농업지원 보좌 20만 원. 지역 카페 29조 사상 최대라고 봐야겠습니다. 대다수가 4천만 원, 명엔 15만 원씩 소비 쿠폰, 신용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 카페 예산은 6천억 추가, 인구 감소, 지역선 할인폭이 2배라고 합니다. 고효율 가전 구입 때 10% 환급. 고효율이라는 것은 그렇죠. 숙박, 문화, 할인 쿠폰도 780만 장. 추경은 재생에너지 1180억, 1118억, 원전은 제로. 놀라셨어요? 네. 경기 진작 반짝 효과, 물가 상승 우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뭐 한국 경제하고 빠진 부분을 크로스체크하는데 월급 370만 원 정도 직장인 건보료 연 3만 원 더 낸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370만 원 직장인데 3만 원 더 내게 되면은 볼까요? 230만 원, 240만 원 정도 되면은 9만 원 가량 되는데 증가세 그리고 370만 원 정도, 370만 원 정도로 보면은 13만 원에서 13만 원. 13만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면 27만 원 정도. 보통 이게 고령화로 건보 고갈 빨라진다. 2년간 동결된 건강보험료 내년에 7.27% 인상 추진하겠다. 8월 말 보험료 최종 확정하겠다. 정부가 보험료 20% 지원하는 국고지원 일몰 폐지도 추진하겠다. 전문가들 의료 지출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료 20%를 지원하는 국고지원 일몰 폐지도 추진하겠다. 그렇죠. 어쨌든 AI 팩토리 병원과 거리가 먼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이게 병원에 자주 가면은 저는 아주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병원이 파업을 했습니다. 병원이 파업하면 뭐 병원도 파업하고 의사도 파업하겠죠. 1년간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업이 정상적으로 파업을 취소하고 협의가 잘 됐겠죠. 운영됐을 땐 다시 사망자 그대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전 초토화시키려면 병원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병원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신체 신비로운 신체 어떤 신이 만들어준 신체의 자생 능력, 자기 회복 능력을 너무 보통 용종 같은 경우도 어떤 신체에서 용종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시그널이거든요. 그거를 치료하면서 용종을 치유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라버리면은 치유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자생 능력이 없어지면서 물론 아주 뭐 말기에 이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충분히 진단하고 수술 받지 않고서 자기가 없애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언젠가 다른 쪽에서 또 용종이 생긴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겠죠. 뭐 굳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통 그 몸의 우리 몸은 자꾸 변하죠.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 부러지거나 외부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당연하게 병원에 찾아가서 꼬매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생긴 병들은 스스로 그 원인이 우리 생활 습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원 안 가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병원 안 가지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AI 팩토리 천여국 키운다. AI 3대 강국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업무 보고 기강자문 국정위 첫 보고서로 혹독한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윤 정부서 공직 무너졌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You fire 하겠죠. 뭐 그래 그렇습니다. 자, 은퇴 폭등, 학습 효과, 패닉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사된다. 이 기회 아니면 못 살 것이다. 갭 투자부터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서울 집값이 광풍이랍니다. 갭 투자부터 차단, 긴급 처방 내려야 되겠다. 서울 전역 집값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세대출 DSR 규제 추진하겠다. 전세 끼고 매수, 집값 급추교, 대출 억제에서 악순환 막기로 수도권 공급 방안도 총동원해야 되겠다. 공급이 부족해서 나온 거죠. 서울 10개 규제 요건 충족, 10개 규제 요건 충족, 선거판 지정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잠잠했던 노도가 이미 들썩이고 있다. 경기권 과천 분당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오는 건설 경기 정부 지방 미분양 1만 가구. 문정부시 공시가 인상은 없다. 문정부 세금 때리기 일단 배제.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첫해 특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새 정부 진입 1년 차에 또 홀수년에 성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통계적이니까 전체적으로 미룰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 자본시장 대토론회 밸류업 이제 상법 개정부터 해야 된다. 주주 소송 남발된 성장이 멈춰온다. 스테이블 코인 한국만 소외됐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시급하다. 것입니다. 코스피 신뢰 회복할 골든타임. 금융기관장 역할 정보 밸류 가라앉는 걸림도. 이 표시문을 보다 보니까 상대국에 투자한다는 한국 콘텐츠 사업 일본 반도체 소구장에 투자하겠다. 자, 매경 리케이 CEO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국 협력전, 성장성 큰 산업, 한국 인공지능, 일본 반도체. 상대국 투자 걸림돌 물어보니 정치, 외교 불확실성이 1순위라고 합니다. 정치와 외교, 그렇죠. 60주년 직접 챙긴 이시바 한일 밝은 미래로 느끼고 있다. 한국은 콘텐츠 산업, 일본은 반도체 소구장에 투자하겠다. 상대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콘텐츠 산업, 일본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반도체를 뭐 한다는 건지. 어쨌든 내가 리더십이 없는 건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로 될지도 만마고. 미국방 군 준비 완료됐다. 트럼프 이란의 벙커버스터 폭격 고심. 벙커까지 파고드는 트럼프 마지막 1초에 확정하겠다. 이스라엘 공격 지원 태세. 분쟁 계획거리는 메가의 최종 결정 놓고 저울질 계속하고 있다. 미국인 60%가 전쟁에서 손 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수로 시설 공급. 이란은 이스라엘 병원 타격. 아이알고 대표하는 이스라엘 여성 미국선 참전 반대 시위. Hands off 이란. 이라크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면은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하고 뭐든지 남아도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 그 원인이 미사일이 동이 나버리면 끝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잉 생산이 문제인 것입니까? 미국 직접 개입 관련 찬반 여론을 보면 전체가 민주당 지지던 반대, 공화당 찬성. 전체 16%는 찬성하고 반대는 60%라고 합니다. 연준 미성장률 1.7에서 0.4로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시진핑 푸틴 통화에서 이 중동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 미국 절차 재개했지만은 SNN 검열까지 하겠다. 개정 비경고 공개 때는 발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 까놔라 이런 말이죠. 트럼프의 황금주 쥐어주고 일본 제철 리어트 스틸 인수 완료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돈도 많지만 8천억 거의 뭐 9천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네. 절박한 시민 차는 뭐 수익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정말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벌어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참 희한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법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서 했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직자 투자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제재가 없는 건지 도덕적으로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했는데 트럼프는 특이한 정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일 출신 독일이라고 하죠. 국적이 절박한 시민이 찾는 핵살론 신청도 거제도 모두 늘었다. 햇살로 15%, 햇살로 15, 신청률 70% 급증했는데 부실 토론에서 계속 신는 카드 연체료. 자, MS 또 대규모 구조 조정 A협 일제 충격 현실화. KB송 세정 50개 띄워 데이터 때문에 만든다. 이게 두 가지 신문을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정보는 많이 흡수됐는데 어찌 보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정말 말 그대로 헤드라인만 보게 되고 디테일한 부분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 신문 중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니까 약간 뭐 그날그날 특이한 정보도 있긴 한데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그리고 뭐 유튜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록을 남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보기에는 약간 한국 매일경제는 약간 보수적이고 둘 다 보수적인 신문이긴 한데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게 이제 약간 경제는 보수적이지만 한국 경제가 좀 그나마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경제가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일종의 뭐 광고 프로파간다 효과도 있고 어떤 선전보기도 되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이공계 인재 유치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보장으로 AI 천재를 모아야 된다. 지금 한국은 슈퍼 복합 너크라커라는 총리 후보자 인시. 아파트 7년 만에 최고 상승했습니다. 문정부 미친 집값 재현 안 돼. 이거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고 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IT 보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편안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